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진양군 회장이 IR 때 언급한 일본 에자이. 자, 현재 시가총액이 한 20조 정도고요. 렘바티닙은 2025년도 매출 5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간 대상으로 IR 할 때나 그 다음에 이번 이제 6년 만에 증권사 이제 영업점 IR 할 때도 진양군 회장이 이 에자이와 이 베이진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베이진사 관련되는 부분 어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에자이 관련되는 부분을 집중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브의 어떤 승인 가능성, 승인 이후에 피크 매출을 한 3조 초반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호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좀 살펴보는 게 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2018년도에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렘바티닙 FDA 이제 승인 이후에 시가총액이 18조에서 32조로 이제 104%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장기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2018년도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던 흐름들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렘바티닙은 소라페닌과 마찬가지로 이제 간암뿐만 아니라 이 갑상선암이라든지 신세포암 이런 적응증을 확장하면서 이제 2018년도에 간세포암까지 확장했는데 2015년도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한 몇 년 사이에 이 상승을 한 흐름이 있고, 이후에 이제 이때는 이제 뭐 코로나 기간 때였고요. 그 뒤로 이제 다시 이때의 어떤 고점을 넘어가기도 하다가 다시 엔데믹 상황에서 떨어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반기 흐름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자이 같은 경우는 뭐 세계 한 40대 정도 제약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일본 내에서는 뭐 한 5위, 6위 정도 뭐 하는 회사인데요. 에자이가 이제 영어 이제 이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위생의 위자와 뭐 재료 제자 이거를 일본어로 써가지고 뭐 에자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비타민류 같은 걸 뭐 특화했는데, 뭐 로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종합 비타민 뭐 이런 형태로 시작했죠. 1941년도.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에자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 라인이거든요. 근데 먼저는 이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부분들을 83년도부터 개발했는데, 이 개발했던 이제 연구자가 이제 어머니가 뭐 알츠하이머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세프트 이게 이제 에자이의 블록버스터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FDA 승인을 받아서 지금도 이제 치매 치료제 하면 이 도네페질 여기가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근데 이제 2009년도 이제 특허가 만료될 때 이때 이제 피크 매출을 기록합니다. 그 뒤에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드는데 에자이의 이제 블록버스터였죠. 그리고 이제 그 99년도에도 또 이제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아치프렉스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그 해외 쪽에 어떤 인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2015년도에 중국 뭐 제네릭 제약사 라우닝 티안 관련되는 부분 인수를 하면서 그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후속 이제 연구들을 계속해서 올해 7월 달에는 이제 바이전사와 공동 개발한 이 알츠하이머 레캔비, 레카네넵 관련되어서 FDA 이제 정식 승인을 받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이 중국이나 일본의 흐름하고 한국 좀 차이점은, 한국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인 M&A도 잘 하질 않고요. 그 다음에 해외 관련된 어떤 진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에 2000년도에 대단한 어떤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내부적으로 상위에 있는 제약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다이치 산교 같은 경우도 2005년에 산교하고 다이치 제약이 이제 합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슈가이 같은 경우에는 로슈가 이제 지분을 2000년 초반에 61%를 하면서 로슈의 어떤 자회사 형태로 독립적인 어떤 경영을 보장받는 형태고, 그 다음에 아스텔라스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이제 야마노우치하고 이제 후지사와 여기가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아스텔라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화 그림 같은 경우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제약사라든지 필름 회사라든지 뭐 교화 그림 맥주 회사잖아요. 그래서 화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제약 쪽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많고 세계 이제 뭐 글로벌 뭐 50대 기업에 일본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빅파마 형태로 대표적인 뭐 다케다 제약도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으로 최근에 이 다이치 산교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케다보다는 훨씬 더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뭐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케다하고 이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뭐 합병을 했다기보다는 외부 쪽으로 이제 해외사들 합병들을 이제 인수를 많이 합니다. 뭐 2000년도 초반에 보시게 되면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2006년부터 이제 개발을 중심으로 하면서 미국 쪽에 인수 뭐 이렇게 하면서 다케다는 뭐 훨씬 그거보다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2018년도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50대 기업 그 제약사 중에서 일본이 뭐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에 매출 순위 보면 에자이 같은 경우에도 한 7조 대 정도 매출하면서 중요 라인이 이제 암 쪽하고 이제 알츠하이머 요렇게 이제 타켓이 돼 있고요. 매출은 뭐 한 6, 7조 정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다케다와 마찬가지로 해외 쪽에 어떤 이제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돼 있는데요. 그 에브비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뭐 판매를 하고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이제 후속적으로 뭐 이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암 쪽에서는 이미 이제 뭐 차세대 항암 요법인 뭐 할라벤, 요게 뭐 유방암 쪽도 있었고 혈액암 쪽에 뭐 신벤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렘미바 관련되는 부분들이 2015년도에 이제 갑상선암에 허가를 받아서 신세포암, 2018년도에 이제 이 간세포암까지 확장을 하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이제 피크 매출 예상 최고 이제 연매출을 한 5조 정도로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망, 이 캄넬리주망 관련되는 분들 빠져 있을 때 진양훈 회장이 피크 매출 뭐 한 3조 대 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렘미바의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실현 불가능한 뭐 그런 어떤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에자이도 이제 이런 그 일본이나 뭐 일본 쪽도 이제 R&D를 되게 많이 하죠. 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R&D 비용 자체가 요게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넣습니다. 뭐 최근에는 한 2조 대 정도의 어떤 그 매출 그 R&D 비용을 들이면서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는 결국은 인수합병 그 다음에 R&D 비용 이런 것들의 어떤 기본적인 있는 상태에서 신약의 어떤 성공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통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에자이의 어떤 블랙포스터에서 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 치매 치료제 아리셉트 관련되는 부분이 96년도에 출시되었는데 여기가 이제 블록버스터가 되었고요. 렘비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으로 이제 2014년도에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이 갑상선 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신세포암, 이 간암 관련으로 들어오면서 블록버스터에 이제 들어왔던 거는 이제 2020년도에 2018년도에 이제 간암 쪽에서 허가를 받고 2020년도 이제 넘어가면서 블록버스터로 들어갔고 과거에 이제 에자의 어떤 주가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은 이 아리세프트 요런 이제 중추신경경 관련되는 요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견인하는 어떤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2000년도 이제 초반에 2006년도까지 이제 4년 연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아리셉트 관련되는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피크 매출을 갈 때 한 4년 동안에 올라가다가 2009년에 이제 피크 매출이 찍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뭐 그 전에 일단 빠졌고요. 그래서 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추가적인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치료제 기도도 있습니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항암제 관련되는 개발을 하면서 장기 상승을 또 이제 그 나름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2014년, 2015년도에 뭐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이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이제 뭐 불확실성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좀 비슷한 어떤 부분의 내용이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것도 블록버스터로 가는데 그 당시 이제 내용을 보면 렘바티닙이 이제 비혈등성 관련으로 승인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뭐 FDA 승인이 놀라운 일이 되었다. 비혈등성으로 이게 승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다는 거죠. 예. 그 렘바티닙 관련 요 때는 이제 갑상선 암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CNS 그러니까 뭐 이 알츠하이머 관련 이런 부분은 더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는데 2020년도에 렘바티닙이 베스트셀러 제품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그때는 이제 이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나오다가 2017년도에 이제 그 2018년도에 허가를 받는데 이 바이엘의 이제 간암 독점 관련되는 부분 이걸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진행할 때 그 넥사바 대비해서 비혈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OS의 우월성으로 뭐 이길 줄 알았는데 비혈등성을 해서 이게 과연 승인이 날까? 그랬는데 성공적인 연구이지만 비혈등성을 보여주기에 고안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대는 이제 했던 거하고 다르게 나와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우호적이지 않은 어떤 흐름에서 이제 렘미바도 허가를 받고 이제 한 3년 정도 만에 블록버스트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도 좀 나름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5월 달에 뭐 저기 8월 달에 나왔던 이 에자이의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여기에서 이제 세그멘트로 일본 쪽하고 미국 쪽인데 미국 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 시장이 일본 시장 대비 일본에서 이제 그 렘바티닙이 팔리고 있는 게 뭐 한 이게 뭐 빌리언즈 오브 엔이니까 이걸 하나로 따지면 이게 한 뭐 거의 뭐 한 한 130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쪽 수치를 보시게 되면 여기 1조가 넘어가거든요. 이게 2022년도 풀 매출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때도 보시게 되면 전년 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올해 1분기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 1분기 대비해서 계속 이제 좋은 성적을 이 렘바티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렘바티닙이 일본보다 훨씬 더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이제 1분기 때 중국 쪽에서는 좀 빠졌어요. 일본보다 이제 시장 규모가 3배 이상 큰 게 중국 시장이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시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렘바티닙이 중국 시장만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도 올해 1분기는 좀 성장을 했고요. 소폭이지만 그 외에 이제 아시아라든지 라틴 쪽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렘미바 거의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일본보다 좀 작지요. 그래서 여기도 소폭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그 렘미바 관련되는 부분 이 전체 규모 자체가 2조가 넘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도 보면 작년도보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에자이 입장에서는 이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하고 이 항암제 라인에서는 이제 렘미바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올해 주가에서는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제 평가를 9월 달에 뭐 월가에서 이야기하냐면 알츠하이머 관련되는 레켄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출시가 뭐 울퉁불퉁하다, 범피하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데 램바티닉 관련되는 부분은 꾸준하게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이제 블록버스트를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자체가 이 베이진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가 아니라 이제 주축을 하고 있는 게 최소한 뭐 한 두 개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HLB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부분을 뭐 판권을 일단 가져왔으니까 사실상 두 개라고 본다면 이 부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나가고 이제 내년도에 허가만 1차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램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소라페닙 대비해서 OS 값이 압도적으로 센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소라페닙 자체가 원체 부작용 관련되는 뭐 수족 증후군이라든지 뭐 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램바티닙이 좀 우위가 있다. 그 다음에 PFS 값이 조금 이제 우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도 블랙버스트로 갔고 2025년도면 초기 2015년 대비해서는 거의 한 10년 차인데 10년 차 정도 되어서 뭐 5조 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한 5년치에서 1조 대를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비교 대상이 뭐 소라페닙이 아니라 지금 거의 로슈 제품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단점들을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언맷 니즈가 있고 이런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어떤 기대 이후에 상업화를 하면 이 매출단 관련되는 부분이 뭐 허무맹랑한 뭐 주장은 뭐 아니다는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하기 위해서 R&D라든지 이 베이진사의 어떤 마케팅 관련된 투자들이 얼만큼 이제 HLB 입장에서도 준비하고 나아가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무튼 내년 3월 달 이후에 결정적인 어떤 트리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라스트 사이클 리뷰 이후에 최종 결과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핫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흐름들을 계속 이제 주시하시면서 흐름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